저희가 유전자를 또 함께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김혜경 선생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될 질환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유, 또 뭐예요?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제일 걱정해야 될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경 선생님의 치매 유전적 위험도가 나왔습니다. 치매? 이게 좀 높게 나온 편이죠, 선생님? 네, 지금 치매에 대한 유전적 타고난 위험도가 5단계 중에 총 4단계에 해당되는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5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나쁜 수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 무서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데 네. 유전적으로 그렇게 좀 타고났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치매 유전자는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릿속에 독성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네.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에 이 독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 잘 지키려면 네. 보양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말씀을 네. 연거푸 들으니까 이제 입력이 딱 되다시피 해서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김정수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 할 말이 아직 할 좀 말이 남으신 것 많아요. 같은데 네. 아직 많으십니까?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각성을 사실을 모르시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갑니다. 옳지. 우와! 어머, 재밌다. 간다 간다. 네, 아이고, 조심해라니까. 되게 미끄럽네. 넘어지면 큰일 나. 빙판 위에서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너무 즐겁게.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가셔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너무 즐겁게 그냥 노는 식으로 바라봤다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김정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검사 결과에서 이 항목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게 어떤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골 감소증에 대한 위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골감소증이라는 것 자체는 골다공증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뇨병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만 너무 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 뼈 안에 들어있어야 될 칼슘하고 미네랄이라는 등이 이미 정상 이하로 어느 정도는 감소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되었을 때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골 감소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당뇨병 전 단계하고 비슷하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칭 사인 그러니까 내가 경고성 어떤 그런 상황을 접했구나라는 걸 알고 운동하는 거하고 식생활 습관, 특히 칼슘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봄이 이제 가까워지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특히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골 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추위가 풀렸다고 이제 확 나가서 야외 활동할 때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연령별로 다치는 부위도 다르지만 제일 문제는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기는 게 발목부터 시작을 해서 엉덩이뼈, 손목뼈 이런 데 다치시게 되면 이게 뼈가 잘 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셨을 때는 맞아요. 특히 골절 사고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부러져서 못 움직이면 그죠, 선생님? 네. 그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뼈가 깨끗하게 똑 부러지는데 맞아요. 네. 나이 들었을 때는 네. 이게 아우 끔찍해. 막 바스러진대. 복합골절이라고 예, 해요. 막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어붙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 아우. 근데 지금 김혜경 선생님은 골다공증이 아니시고 지금 감소증이시잖아요. 골감소증. 그럼요. 근데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심하고 있다가 예.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이제 해외 연구 논문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체 골절의 82%가 골 감소증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골다공증보다는. 그렇다라는 것은 나는 너무 건강해라고 이제 자만심을 가지고 주의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의 대다수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골 감소증의 사고 위험이나 사고율이 더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체가 이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골 감소증이요, 골 다공증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을 때 치매 위험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되면은 치매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1.2배, 남성 환자는 1.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겁 예. 너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골다공증이 아니시지만 이때부터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골 감소증 그러면은 음. 특별히 이렇게 걸린 것 같이 얘기하는데 60에서 이렇게 차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부 다 골 감소증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누구나 막 골이 막 생산이 되고 막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하라고 그러지 왜 나만 여기다 앉혀놓고 왜 나만 그냥 막 하고 그러세요. 아이고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그렇죠. 뭘 주의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네. 힘들었지? 추운데. 당신도 힘들었지 뭐. 거대한 육체로 뛰시느라고 욕 보셨시오, 여보. 야하! 오, 재밌어. 저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오, 네. 아, 시원해? 어우, 시원해. 내가 했잖아. 응. 추운데 이제 고생했으니까 응. 내가 아주 좋은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어? 여기 있어봐. 자, 갈아놓을까. 건강 음료인데요, 완전히. 네. 간단한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우, 예뻐. 우유, 색깔도 그다음에 되게 예쁘다. 아몬드, 바나나, 우유. 오, 좋은 것만 들어갔네.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데 그걸 맞춰봐. 당신의 사랑. 소금. 짠짠짠짠. 생일 선물. 아니 꽃보다 저희 꽃갈 예. 저거 아무나 안 써요. 쑥스러워서. 어머, 귀여워. 이건 몰랐지? 우와. 이거 하원 가서 이렇게 맞춘 거야. 어머, 아 진짜 이쁘다. 이건 내 취향인 거 이제는 아는구나, 당신이. 그 안개 또 좋아하잖아. 완전. 아우 이쁘다. 아우 예뻐. 부러웠다. 괜찮아. 그러면 바꿨고. 나 한 살이야? 100살.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선물 하나 더 있어. 뭔데? 이건 작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건강? 뼈 건강. 자, 뼈 건강? 칼슘이야? MVP. 뼈 건강이죠. 그래? 아이고. 아유 좋다. 좋은 거를 먹여주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케이크 참 맛있다 그지? 응. 야, 두 분이 그냥 깨가 아직도 예, 깨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 고마워 자기야. 예. 근데 남편분이 마지막에 선물을 해주신 게 뭐죠? MVP라고 MVP. 이 뼈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남편이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새겨 듣겠습니다. 제대로 챙겨주신 거 맞죠? 그럼요. 네. 네. 이 김혜경 선생님 골 감소증도 있으시고 또 연세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더 뼈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MVP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혹시 뼈 건강하면 뭐 생각나는 식품 같은 거 없으세요? 아몬드, 우유. 우유. 그렇죠. 네. 뼈 건강하면 우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유는 너무 좋죠. 네. 우유가 영어로 밀크잖아요. 네. 이 MVP가 바로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우유에서 추출한 유단백 추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유에도 0.005%의 아주 극미량만 존재하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그게 우유에서 추출한 건지 느낌이 안 와요. 왜냐면 우유니까 하얀색일 것 같은데 오. 거의 금색에 가까운 그렇죠. 반짝반짝하는 반짝반짝 갈색인데요. 빛나요. 예. 이게 추출 방식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에서 추출한 건 제가 보장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MVP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 MVP는요, 우리 몸의 낡은 뼈를 없애고 네.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오래된 뼈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묵은 뼈를 녹여 없애는 뼈, 파괴세포, 파골세포와 그 빈자리에 뼈를 채우는 뼈, 형성세포, 조골세포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뼈가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걸 돕는 게 바로 MVP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우유에 이렇게 들어있는 성분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그냥 우유 사다가 냉장고에서 싹 꺼내서 마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 네. 예, 그런데 그 MVP가 그 우유 속에 0.005%밖에 없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MVP 하루 권장량이 40mg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직접 마셔서 권장량 수준으로 섭취를 하려면 우유 200ml 기준으로 130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30잔은커녕 어. 13잔도 먹기 힘든다. 아니 차라리 그 MVP를 먹는 게 낫잖아. 맞죠. 쉽게. 그렇죠. 예. 근데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 또 필수잖아요. 근데 칼슘은 그냥 영양제로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역시 예리한데요. 뼈에는 칼슘 이외에도 인, 마그네슘, 무기질과 다양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챙기는 건 부족합니다. 또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데요. 심혈관 내 칼슘이 쌓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파괴세포와 뼈 형성세포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들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유 추출물질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이거 MVP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당은 소량이고요. 뼈에 도움이 되는 MVP만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갱년기와 뼈 건강,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원래 하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바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니까 파골세포가 억제가 안 되고 막 날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이에 따른 골밀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성 그래프를 보면 50대부터 아주 가파르게 지금 하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여성들은 갱년기 전까지는 매년 0.3에서 0.5% 정도씩 조금씩 뼈가 감소되는데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골량은 최대 골량에 비해서 30%나 줄어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다면 이걸 미리 알고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조 증상 있습니까? 아쉽게도 골다공증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골밀도가 감소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통증이나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랬대요? 엄연한 질환인데 네. 몰라요. 모르다가 뼈가 부러져 봐야 아는 그렇죠. 교통사고나 참네. 상해와 같은 큰 사고로 골절이 된 후에야 네.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정상 뼈는 이렇게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뼈는 이렇게 안에 구멍이 숭숭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뼈는 그대로 있지만 골다공증 뼈는 부러지는데 그냥 한 부분이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스러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뼈를 다시 붙이는 것도 어렵죠. 심지어 이렇게 부스러진 뼈 조각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뼈 조각이 혈관을 찔러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듣기도 발생해서도 안 된 그런 아주 무서운 그렇죠. 예.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예. 네. 아우 특히- 너무 싫어요. 네, 특히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데 아니 왜 생명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턱이 이제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보통 손목 많이 부러지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도 몇 번 넘어져 봤지만은 손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렇게 미끄덩하면 이거 짚고.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신데 네.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치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50에서 60대는 주로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기고요. 넘어지면서 손부터 찢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70에서 90대까지는 골반과 다리를 잇는 고관절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사작용이 늦어서 순간적으로 손을 짚기는 어렵고 엉덩이부터 넘어지면서 이제 충격이 바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 고관절 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고관절 이쪽이 그렇지. 잘못되면은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이 고관절이 골절되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하고 거동하는 데도 제한이 생겨요. 때문에 이 기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고 폐렴이나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첫 해 사망률이 24%에 이르고요. 40%는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0%가 1년 후에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1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존해 산다는 비율도 33%나 된다고 합니다. 아유 무서워라.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된 환자 4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재골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유. 특히 이 완경우의 여성들은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1년 내 추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나 높습니다. 아니 재골절이 5배나 된다고요? 그럼 어떤 부위가 또 특히 재골절이 많이 됩니까? 이 국내 50세 이상의 재골절 발생 부위를 살펴보면 네. 72%가 척추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손목, 고관절, 네. 상완뼈 이런 쪽 순으로 재골절이 생기는데요. 재골절이 발생하면 첫 번째 골절에 비해서는 예후가 더 나쁘죠. 이 대퇴골절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반대측 대퇴골절을 다시 겪게 되는데 1차 대퇴골절에서는 사망률이 15.9%밖에 안 되지만 네. 재골절되면 24.1%로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관절 재골절 후에는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17%나 된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우리 나이에는 뼈 한 번 부러져도 큰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조각이 재골절. 많이 난다고 네. 그러는데 아우
거기다 또 재골절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유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MVP를 진짜. 사다 준 거는 진짜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한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MVP야. 그러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MVP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실험 결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MVP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65세에서 86세의 여성들에게 MVP를 1년간 40mg을 섭취하게 해봤더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골 강도가 1.5%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먹지 않은 사람과 대비했을 때 5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선생님, 5배나 차이가 나면은 앞으로 선생님은 빼먹지 말고 꼭 잘 챙겨 드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네. 그치? 네. 자기야 나 꼭 챙겨 먹을게. 네. 자, 그런데 골 강도하고 골밀도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엄연히 달라요. 골밀도는 네. 이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골 강도는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로 비유해 볼게요. 시멘트 반죽은 골밀도이고요. 건물의 쇠기둥 있죠? 이거는 골 강도예요. 아. 시멘트 반죽만으로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쇠기둥이 들어가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속 뼈는 골밀도만 좋다고 해서 튼튼한 게 아니고 골 강도도 같이 좋아야 튼튼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MVP는 이런 골밀도와 골 강도를 모두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 나이에 이제 골 감소증이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진행되는 거죠. 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이렇게 감소돼 가고 있는데 이 MVP가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구멍이 숭숭 뚫린 토끼의 뼈에 이 MVP를 넣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뼈 파괴 세포는 억제돼서 뼈의 구멍을 채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욕심 나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도 먹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뼈 건강하면은 중년 이후부터 관리를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평균 21.3세의 건강한 젊은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MVP를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뼈 형성 속도가 증가하고 골밀도는 약 1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MVP가 나이와 관계없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는데 MVP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MVP 하루 권장량은 40mg입니다. 우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유당불내증에 예민한 분은 주의하시고요. 유아기, 임산부, 수의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뼈 건강 제품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성 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